우리는 숨을 죽이고 각서를 바라봤습니다. 살구 종이 아래쪽에는 검은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명을 하려다 멈춘 흔적? 그리고 그 필적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죠. 즉, 아버지는 결코 특허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지은 것은 계약이 아니라 위조와 강요였습니다. 법원 안은 술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아버지 장태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명란이 비어있으면 뭐 어쩔 거지. 결국 증거 불충분이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나? 그 순간 변호사 최애라가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적 감정을 청구하죠. 연구 노트와 각서의 진짜 주인을 가려내겠습니다. 정적이 흐른 뒤 모두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이제 진실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각서의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빈칸이 아니라 거짓의 증거였고 동시에 진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특허권 전쟁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전문가를 불러 연구 노트와 제출된 특허 문서를 비교하게 했습니다. 필적 감정인은 확대경을 들고 곡선 하나, 점 하나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연구 노트의 글씨와 각서의 필적은 동일인, 즉 한도진 씨가 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허 제출본의 글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고의적으로 지워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언론은 폭풍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실렸습니다. 죽은 남자, 특허의 진짜 주인? 30년 전 연구, 발명자 조작 의혹. 아버지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명자는 결코 공난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고의로 지워졌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을 뿐입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의 얼굴은 굳건했지만 눈가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장태석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론 앞에 나서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허황된 주장입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와 특허를 주장한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군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는 거대한 로펌을 동원해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이제 거대 기업과의 법정 전쟁으로 번져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변호사 최애라의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익명, 내용은 단 한 줄.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30년 전 각서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장 서울 외곽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기억을 되짚으며 말했습니다. 난 30년 전 도진 씨를 가두었던 그곳에서 실내 경비를 서던 직원이었지. 내 진실만 말하지. 내가 봤어. 그때 도진 씨는 서명하지 않았어. 강제로 빼앗겼을 뿐이야. 너무 억울한 일이어서 내가 잊지를 못해.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증명할 증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증언을 약속한 바로 그날 변호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오전 병원에 있던 70대 노인이 갑자기 중태에 빠졌습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누군가 증언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중환자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흰 장갑을 낀 손이 천천히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진실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가로막는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30년 전 각서를 직접 봤다고 증언해 주려던 노인이 곧 퇴원을 앞두고 이유 없이 중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고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일까? 우리는 대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노인이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지는 사이 아들 지우는 분노에 가득 차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에 의해 변을 당하신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딸 소영은 손을 떨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간 그림자, 흰 장갑을 낀 손이 커튼을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모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 지훈과 딸 소영은 노인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 지훈은 1초도 병실을 떠나지 않고 노인을 보살폈습니다. 며칠 뒤 기적처럼 노인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눈을 깜빡였고 입술을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어떤 놈들이 자꾸 병실 주변을 맴돌더니 내가 잠든 사이 내게 뭔 짓을 한 게 분명해. 그나저나 도진 씨 죽지 않았어. 강제로 죽은 걸로 만든 거야. 각서 내가 봤어. 그 말 한마디가 가족에게는 더 천둥 같았습니다. 30년을 짓누른 의문이 사실임을, 누군가 아버지를 강제로 지워버렸음을 확인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도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문 창문 밖으로 여럿의 검은 그림자들이 어슬렁거리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어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복도는 어둠 만큼이나 우울했습니다. 남매들은 교대로 노인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유리창 너머 다시 한번 흰 장갑이 비쳤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병실 안쪽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달려나가 복도를 뒤졌지만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이상하게도 5분간 녹화가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 병원 시스템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새벽녘 노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자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그 손끝을 따라 눈으로 읽어냈습니다. 집 1번 서라. 그는 손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점점 길게 늘어졌습니다. 노인의 손은 힘없이 떨어졌고 병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집 1번 서라. 그것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 연구소의 보관실, 법원의 기록 창고, 아니면 누군가의 지무실? 진실은 더 깊은 미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창문 너머로 또다시 스쳐 지나가는 흰 장갑, 차갑게 번뜩이는 시선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순간 손끝으로 집 1번 서라. 이라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어둠 속에 떨어진 작은 불씨 같았습니다. 그러나 불씨는 곧 거센 바람에 휩쓸리듯 더 큰 미궁으로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단서를 쥔 순간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지우는 즉시 서랍의 의미를 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러나 딸 소영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는 이미 2번이나 우리를 흔들었어. 또다시 배신당하면 어떡해? 남매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가족의 균열은 마치 더 단단한 벽을 세우는 듯 했습니다. 조금 전 도착한 아버지는 말없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단 한 번도 변명하지 못한 삶.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름을 빼앗겼지만 진실까지 빼앗기진 않았다. 이제라도 돌려놓아야 한다. 그의 톡백은 마치 다짐이자 절규였습니다. 도진과 같이 온 변호사 최애라는 병원 기록을 뒤지며 말했다. 제 정보에 의하면 여기 병원 지하에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병원의 소유자가 장태석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감금되어 있던 곳이 바로 여기 병원 지하였다는 거죠. 병원 문서 보관실에 1번부터 20번까지 서랍이 있어요. 그중 11번은 비어 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고의로 비워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 기록실에 잠입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서랍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11번 서랍 앞에 섰을 때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꺼내간 흔적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복도에 나타나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쯤에서 손을 떼라. 11번 서랍은 내가 알 바 아니다. 칼날이 번쩍이며 우리의 목을 겨눴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맞섰습니다. 진실을 막을 순 없어. 그러나 우리는 압도당했습니다. 그 순간 경보음이 울리며 최애라 변호사가 고용한 사설경호원들이 몰려들었고 괴한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바닥에 떨어진 장갑 한 짝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장갑을 손에 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누군가 거대한 세력이 움직이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둠의 세력들에게 감시당하고 진실에 다가갈 때마다 저지를 당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 진실로 향하는 길목마다 두터운 벽이 세워지고 그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